시작할게. 잘 들어보자. 잘 듣고 이게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걸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지.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지. 왜 몇 학년 때 배워? 일차함수를? 중1 때 배우지. 그치? 중1 때도 한번 배운다. 중1 때 아마 정비례 함수라고 배우지. 원점진하는 일차함수고 중2 때 일차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는데 그때 배울 때 그 잔상이 남아있어서 자꾸 그걸 가지고 고1 수학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먼저 요거부터 좀 알고 들어가자. 그 중2 때는 1차 함수라고 배워요. 천천히 할게. 1차 함수라고 하고 기본적인 모습을 이제 y는 이렇게 mx 더하기 n이라고 해요. 이 m을 뭐라고 부르죠? 기울기. 이 y를 뭐라고 부르죠? n을 뭐라고 부르죠? y절편이라고 합니다. 다 옛날에 배웠던 얘기죠. 오늘의 메인 테마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근데 이제 이거랑 이제 비교해서 이제 우리가 고1이 되어 있는데 고1 때 또 배우네 이걸. 또 배우고 이거를 이름을 바꿨어.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직선의 방정식. 이게 약간 이게 좀 어색한가 봐. 방정식이란 말이. 그러니까 질문. 도대체 도형이라는 게 뭐니 도대체? 도형이 뭐냐? 뭐라고 설명해야지 도형을 가장 깔끔하게 설명할까? 도형은 뭔가? 도형이 뭐야? 그럼 뭐 예를 들면 삼각 이런 거를 말해야지. 그렇지? 도형이 뭐냐면 이게 그 부정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생각하기.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세요. 그 니네가 이 x 더하기 y는 5 이런 거 있잖아. 이거 해가 몇 쌍입니까? 이게 해가 무수히 많죠. 해가 무수히 많은 이거 되게 많잖아. 1,4도 되잖아. 그치? 2,3도 되고.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고 순서쌍이 있을 거고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라고 배워요. 이거를 찍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이 다 이거를 만족하는 점들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은 뭐냐면 그러니까 x랑 y이 이루어진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구할 수는 없고 그거를 좌표 평면에다가 올려놓은 것을 기하적 표현이라고 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도형은 삼각형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좀 안 돼요 진짜. 도형은 뭐냐면은 그냥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정식이라는 말을 쓰죠. 뭐 원의 방정식, 뭐 포물선의 방정식, 뭐 기하 같은 데 가시면은 뭐 쌍곡선의 방정식 다 배웁니다. 되게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방정식이라는 거를 도형이라고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도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둘 다 1차식이었으니까 직선이고요. y가 1차인데 x가 2차면 2차 함수고요. 둘 다 2차면 배운 사람 알겠지만 원이고요. 그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갑자기 방정식이야 그러지 마시고 도형인데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1 때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모습은 이렇게는 안 주고요. 이렇게 안 주고 얘를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잡죠. 그래서 이제 제발 좀 부탁인데 이거 자꾸 이거 두 개 넘긴 다음에 나누고 이것 좀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지? 그게 자꾸 중2로 가겠다는 마인드거든 그냥.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고1 수학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 보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왜 갑자기 이게 모습을 바꾸냐 이건데 이런 거 알지? 그 기울기인데 m값이 기울기가 양수가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그렇지? 요렇게 올라가지 증가가 되잖아, 그치? 기울기 양수면 그 다음에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한다라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감소 그래프라고 하고요. 만약에 m값이 0 돼버리면은 이렇게 상수 모습으로 간다는 거 알고 있죠, 그죠? 직선이 이거 세 개밖에 없나요? 또 있죠, 직선이. 어떤 애가 있어요? 요런 애가 있어요. 이런 애.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이런 선도 있잖아. 뭐 x는 3 이런 거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직선도 있는데 너무 슬픈 사실은 요 폼으로는 이게 안 만들어져요. 저거 y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의 모습으로는 요 직선을 표현을 못해요. 이것도 직선인데.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더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 모습이 더 완벽하다. 얘는 표현하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만약에 만약에 A와 B가 둘 다 0이 아니면 이 X, Y가 둘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렇게 배우잖아요. 기울기가 양수면 오른쪽 위를 향한다. 기울기 음수면 오른쪽 아래 향한다. 기울기 0이면 이렇게 생겼다. 근데 특별히라고 설명하면서 X는 K라는 선도 존재하는데 걔는 X축에 수직인 선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배워요. 이건 따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모습으로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1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이라는 거는 이렇게 모습을 잡았습니다. 오른쪽을 0으로 만들어주고요. 뭐 약간 내림차순 정리 느낌으로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A, B 값이 둘 다 0이 아니면 이 모습 아니면 이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만약에 뭐 A, B가 양수면 음수면 딱 바뀌겠죠 이게. 근데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잖아. 이게 없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넘긴 다음에 B 나눠버리면 되기 때문에 Y는 상수 모습이 탄생을 하고요. 이런 직선, 기울기 0짜리 직선이죠 이게. 근데 만약에 A 값이 0이 아니고 B 값이 0이 돼버리면은 이게 없어지면서 그럼 이거 C 넘긴 다음에 A 나누시면 이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요럴 때는 이런 선을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표현하지 못하는 선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약간 중학교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모습보다는 이 모습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모습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 모습이잖아. x와 y 두 개를 이거지. 도형이다. 이런 거죠. 도형이다. 새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울기 얘기를 좀 해볼게. 기울기. 우선은 이 직선의 방정식 단어는요. 기울기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지배하고 다 도와줍니다. 저거에서 밀리면은 직선이 어려워진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기울기만 제대로 알면 이쪽 위나옵니다. 위. 보세요. 자 이제 첫 번째.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지배하는 거는 기울기와 한점의 포인트예요. 이게 다죠 원래. 기울기를 한 점을 알면은 직선은 구성된다.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이제 기울기 설명을 좀 해볼게. 나 되게 중요한 단어라서 이게 여기 잘해야 돼 너희가. 자, 기울기란 뭐냐 이거지. 기울기란. 그러니까 뭐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요렇게 기억하면 이제 밥을 먹고 살지를 못해요. 알겠죠? 저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면은 이게 수학적으로는 밀립니다. 수학 문제를 잘 풀지를 못해요. 그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x축의 그 양의 방향과 x축의 그 오른쪽 방향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이루는 각. 어떤 직선이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그 직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사람들이 정의했냐면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했습니다. 요게 정확한 정의예요. 요거는 그냥 대충 설명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정확한 기울기의 정의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울기는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분의 세로이다. 가로분의 세로의 값을 갖는 거고 이게 아마 비율 값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소리야. 알았지? 뭐 기울어진 정도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유럽 덥대잖아. 유럽이 덥다. 들으면 돼. 느낌이 안 오잖아. 그치? 덥다. 야 지금 짱 덥대. 야 지금 내가 놀러 왔는데 엄청 더워 여기. 그러면은 야 그거 두고 나서 아 그래? 이게 끝나는 사람은 없어. 한 번 더 물어본단 말이야. 얼마나 더운데? 그치? 그럼 짱 더워. 그것도 말이 안 돼, 그치?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뭘 덥다 그래 자꾸. 그냥 몇 도인지 말하면 되지. 습도 몇 %에 지금 섭씨 몇 도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산이 가파르다. 그치? 뭐가 가파른 거야 이게 셋 중에서? 되게 애매한 거니까. 경사가 급하다. 2차 함수, 폭이 좁다. 얘네가 그걸 들으면서 사실은 이게 계속 궁금했어야 돼. 이게 y 항상 얘기하지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랑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비교했을 때 얘 이렇게 생겨있고 이렇게 생겨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y는 3x제곱의 그래프는 더 좁아요. 이렇게. 그랬을 때 니네가 이거를 폭이 좁아요. 폭이 더 좁아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폭이 좁다는 말에 대해서 어색함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게 어색함이 없지? 폭이 좁다는 말이 도대체 얼만큼 좁은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야. 내 말은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이게 뭔가 되게 좀 객관적이지 않은 데이터가 없는 설명은 좀 예민하게 보셔라 이거야. 얘보다 얘가 경사가 급하다.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거 문제 푸는 방법이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 있잖아 이런 거.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잘해야 돼.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y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y는 2x제곱이라는 그래프 있잖아요. 수학 좀 하는 애들은요. 폭이 좁다고 설명하지 않고요. 원래 함수한테 2배한 함수라고 해요. 2배 했으니까 여기를 그어도 2배가 될 것이다. 얘가 여기를 함수값 2배하는 곳을 지나고 이 점의 함수값을 2배하는 곳을 지난다. 0은 2배 해봤자 0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설명을 한다고. 그러니까 2배가 됐기 때문에 선을 연결했을 때 이 거리가 똑같고 이 같은 길이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막 아무리 막 이상한 도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라고 해도 다 2대1로 한단 말이야. 걔네들. 근데 이게 2x제곱이라는 걸 봤을 때 폭이 좁아요라는 표현보다는 2배한 함수네? 2배. 1대2의 비율. 이게 맞다는 거지, 쌤 말은. 기울기도 그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따가 내가 예제 하나 생각나는 걸 보여줄게. 어찌됐건 이건 최악이라는 거야. 중학교 때나 이게 먹히지. 지금부터 저 표현이 안 먹힌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줘. 이쪽은 애들 장난이 아니라서 그냥 경사 급하다, 폭이 좁아요 이런 표현 가지고는 얘네가 식이 써지질 않을 거야. 그래서 이게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기억하면은 쌤은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이렇게 축이 이렇게 있는데 이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거는 이 오른쪽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이 이렇게 갑니다. 직선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이쪽 각을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이쪽 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그냥 정의하기를 저 세타에다가 탄젠트를 붙여라 라고 정의했다고요. 내가 정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제 왜 이렇게 정의를 했냐면 x축이랑 이루는 각에 대해서 어떤 한 점을 골라서 어딘지 모르지만 한 점을 골라서 발을 떨궜을 때 탄젠트라는 게 이거분의 이거를 말하잖아요. 그죠? 가로분의 세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a라 그러고 이거를 b라 했을 때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a분의 b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거를 기울기로 정의했구나.
어디를 잡더라도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비율값을 우리가 앞으로 기울기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구나. 이게 직선의 기울기의 정의다. 근데 약간 참고사항으로 얘들아 오늘 되게 중요한 말이다.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직선 원이 같이 다닐 거거든 이제 앞으로. 근데 직선에서 애매해지면 원도 애매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어떤 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얘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소함수죠. 기울기가 음수짜리입니다. 근데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 이루는 각은 이쪽 각을 말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게 정의상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가 이 둔각에 대한 탄젠트 값은요, 뭐 대수를 해본 애들이나 알지. 대수 안 해본 애들은 저 값을 구할 수가 없고, 탄젠트 120도 못 구하잖아, 아직은 우리가. 그치?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쪽 각이 180도에서 세타를 빼시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 L의 기울기는 요 점을 지나면서 이런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요 L' 직선의 기울기랑 부호가 반대입니다. 만약 얘가 기울기가 1이었으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기울기 5였으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사람들이 아직 고1 애들은 둔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이 그림처럼 예각이 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 각이 둔각이 됐을 때는 이쪽 각 사용하지 말고 이 왼쪽 각을 사용하래. 여각을 사용하래. 그래서 이 직선 L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이쪽 각은 못 쓰니까요. 둔각이니까요. 자, 180 마이너스 세타를 사용하시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탄젠트 똑같이 사용해야 돼요. 탄젠트 180 마이너스 세타를 사용하시고 나머지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을 사용하는데 이 친구는 분명히 감소하고 있을 거라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못 구할 게 없습니다. 탄젠트에서 기울기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예각일 때는 그냥 탄젠트 붙여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쪽이 만약에 둔각 체크되어 있어서 감소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이 반대쪽 값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신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너의 기울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리고 뭐 이제 예전에 한번 다시 해석할게. 기울기 설명을. 또 참고사항 7점이요. 먼저 이제 가로분의 세로 비율이라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자. 만약에 기울기가 3분의 5다 이런 기울기가 있으면 직선이 그럼 얘는 그러면 분명히 양수기 때문에 증가 그래프가 맞거든. 이렇게 되는 건데 3분의 5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믿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정말 못 풀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한 점을 잡아서 축과 평행하게 항상 보조선만 좀 날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그 직각 삼각형이 생기는데 그 친구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3대 5다. 꼭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저런 그림 만들어지는데요. 이 친구의 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대 5의 비율을 둔다. 얘는 뭐 25에다 9 더하니까 빗변까지 루트 34의 비율이구나까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 분수 자체가 비율값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뭐 이렇게 붙어있더라.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있더라. 그럼 얘는 분명히 감소 그래프거든요. 감소 모습인데 또 한 점을 잡아서 축과 평행한 Y축에 평행한 X축에 평행한 보조선만 꼭 날려주시고 그러면 또 직각이 생겨요. 이런 애가 생깁니다. 요 마이너스는 감소야 감소. 이거 비율이랑 상관없어. 얘는 그냥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 마이너스를 띈 이 뒤에 거 있지, 얘가 가로 세로 비율값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얘는 그래서 비율이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3대1의 비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빗변까지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한다. 이게 우선 우리가 계속 따지고 넘어가야 되는 비율 관계고요. 기울기는 항상 이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3대1의 비율이 안 떠오르면 그 문제가 안 풀립니다. 정말 안 풀립니다. 알겠죠? 중학교 때랑 달라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 그림도 좀 보세요. 또 실전 개념. 내신 봐야 되니까 다 해야지 이런 거. 실전 개념. 또 봅시다. 선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야. 직선 L이. 여기가 세타. 그랬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정의대로 가면은 탕젠트 세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발내렸을 때 어떤 한 점을 잡아서 발을 내려주면 이거분의 이거가 너의 기울기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여기 A라 놓겠습니다. 이거를 A라고 놓을게요. 요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해보죠. 현재 그러면 요 탄젠트 세타는 누가 뭐라 해도 A분의 B라고 깔끔하게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보통 이거를 잘 못 구해요. 알겠죠? 자, 이거 구하기 보통 힘들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원래 이렇게 점이 선을 만나면 이렇게 발을 내려야 한다. 그렇지? 내려야 한다고. 그 다음에 내가 요 길이를 C라 그러고 요만큼의 길이를 D라 그러고 요만큼의 길이 E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내가 요 각을 X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이거분의 이거기도 하지만 요 직각 삼각형에서 바라본다면 이거분의 이거기도 하는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누구분의 누구로 설명할 수도 있어? D분의 C로 설명할 수도 있다. 맞지? 그리고 요쪽 값도 뭐가 돼? 이게 세타가 되지, 그지? 왜냐면은 현재 세타와 x를 더한 게 90도라는 거는 누구나 알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90도기 때문에 이 더한 게 합이 90도가 돼야 한다. 여기 세타인 거야.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여기서도 설명할 수 있네.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기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직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세 가지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그림에서. 그럼 이제 그냥 수많은 문제를 다 풀어본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효과적인 기울기는 사실 이 친구가 가장 강력하거든. 얘가 가장 좋고 얘만 제대로 써먹어도 시간을 뺏기지 않을 거야. 여기다가 별표 쳐놔. 이게 보통 기울기의 핵심이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 직선을 내가 만약에 L' 직선이라 가정을 했을 때 이 L' 직선의 또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여백은 적당하게 잘 아무 데나 본인이 메모할 수 있는데 이 친구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탄젠트 붙여서 이렇게 처리하면 돼. 이해가 될 거라고 본다. 얘가 지금 이쪽 각이 긴 각이라서 이쪽 각에 대한 탄젠트를 구하고 마이너스를 붙이기로 했거든 아까? 맞지? 그러면 탄젠트 x를 처리할 건데 탄젠트 x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그지? 되게 많어. 그러니까 탄젠트 x는 먼저 이거분의 이거기도 해. 맞지? 탄젠트 x는 밑변분의 높이로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누구분의 누구도 괜찮고 b분의 a를 붙여서 이렇게 붙여도 괜찮은 거야. 따라올 수 있겠지, 그지? 내가 첫 번째 뭐 한 거냐면 이 큰 삼각형에서 탄젠트 x 쓴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쓸 수 있거든. 여기서도 x가 여기니까 탄젠트가 이거분의 이거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2분의 c를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여도 기울기야.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바 한 개 더 있어. 이번에는 여기도 x니까요. 이 x에 대한 탄젠트는 이번에는 이거분의 이거로 봐도 괜찮아. c분의 d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a분의 b인데 여기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면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다. d분의 c인데 마이너스 c분의 d가 있으면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다. c분의 2가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c가 있으면서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보통 가장 강력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인 게 얘가 제일 강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하다. 가장 강력하다는 건 저거가 가장 빠르다예요. 제일 빠르고 정확하게 기울기를 보였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조금 정리까지 좀 해드릴게.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써먹어야 되니까요. 요거를 한번 최대한 이쁘게 정리 정돈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아요. 자, 선이 이렇게 있고 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를 L 직선, 이거를 L 프라임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거를 B라고 한번 놔볼게. 그랬을 때 직선 L의 기울기는, 직선 L의 기울기는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 아까 이거 B분의 C였잖아, 그지? 이거분의 이거가 기울기지. 이거의 기울기, L의 기울기 이거.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적어주면은 이 직선 L의 기울기는 이렇게 타고 가면 된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 물론 여기 하늘에 수직이 날아가고 있을 때야. 근데 대부분 저렇다. 그 다음에 L 프라임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쪽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타주면 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아까 마이너스 c분의 d라고 그랬잖아.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감소를 붙이면서 c분의 d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처리하면 되고, 뭐 곱이 마이너스일 때게 만드는 느낌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는 방법은 요거를 쌤은 항상 산이라고 그러고요. 산. 그러니까 이거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산을 그냥 타고 가시면 돼요. 여기 하늘에 90도가 날아가고 있을 때는 이 친구의 기울기는 a분의 b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고,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산을 b분의 a라고 쓰신 다음에 감소여서 마이너스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면 예제 하나 써볼까? 같이 메모에다가 유명한 문제다. 유명하다는 건 아직 내신에 엄청 등장을 많이 합니다. 숫자 가사가 기억이 안 나서 대충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잠깐 표시가 들어볼까요? 이렇게 XY 평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선이 뭐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안 나. 그럼 우리 수업은 어느 정도는 좀 안다는 가정이야. 지금 일차함수가 증가, 감소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않는다, 쌤은. 우리반은. 원점이 여기 있었고요. 이 정도에 아마 인식이 있었어요. 이렇게 발을 내리고, 이렇게 발을 내리고. 그랬을 때, 여기 보이죠, 여기. 이 삼각형. S라고 했을 때 이 맞을 거다. 넓이 구해봐라. 이런 문제.
붙어보자. 시작. 그러니까 최악이 뭐냐면 이런 점을 찾아내겠다가 최악이야.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연립방 정신 들어가거든. 이러면 이제 정말 바보가 되기 시작한다. 이쪽 동네 문제들에서. 분명히 얘네가 넓이 구하라고 했지. 이 좌표구에서 넓이 구하라는 설명은 없거든. 그렇지? 그럼 자 지금 이 순간 요거 둘이 평행선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한 선에 대해서 둘 다 90도잖아요. 그럼 지금 뭐가 보입니까? 닮은 보입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마음속으로 닮은 식을 하셔야 되고, 뭐 여기는 요 직선의 x절편이기 때문에 여기다 연분서 풀면 그만이죠, 그죠? 얼마가 되죠?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와, 요 길이가 그럼 10이고요. 요 길이가 20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 조만한 삼각형이랑 이 거대한 삼각형이랑 몇 대 몇 닮음입니까? 1대 3 닮음이죠? 넓이는 몇 대 몇이 되죠? 1대 9인 거 아시죠? 그죠? 그러면은 아유 여기 물어보는 거 아니었네. 그냥 이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저 P에다 몇 배 하면 답이야? 8배 하면 답이죠? 1대 전체가 9니까 이 파트는 P의 8배 아닌가요? 그럼 답은 그래서 현재 뭐야 너는 8배 P가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P만 구하시면 돼. P만. 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저 P를. 얘들아,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짜리야? 알잖아, 그지? 아, 그러면 이게 비율로 보이냐 이거야, 쓴말이면. 이게 비율로 보이냐? 이게 4대 3의 비율이다. 잘 봐. 앞으로 계속 볼 텐데 레토리를 본인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쓴말. 보세요. 이쪽 발레렸습니다. 여기가 아마 여기가 저 왼쪽 그림 그린 거예요.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해. 자,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발 내리세요, 그냥 이쪽으로 아무 데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이게? 이게 4대 3의 비율밖에 안 된다, 소리야. 근데 얘랑 무슨 의미야? 닮음이잖아. 닮았잖아, 그치? 그러면은, 보세요. 이거 몇 대 몇입니까? 그렇죠. 이게 4대 3이라는 거를, 여기 있는 사람이 설마 이걸 몰라요. 그럼 이게 4대 3대 비밀이 얼마입니까? 5잖아요. 근데 요 실제 길이가 얼마였죠? 10이었죠. 요 길이가, 이게 10이고요. 이거 얼마 됐어요, 이거? 6이겠네요. 이거 얼마 됐어요? 8. 그럼 이거 얼마죠? 24. 답은 그래서 24 곱하기 8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 별것도 아닌 이 비율을 못 봐. 그러니까 뭐 선이 있다. 이거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까? 연립을 할까? 점을 찾아버려? 연립해봐라. 마이너스 7분의 13,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좌표가. 여기 찾아볼까? 찾은 다음에 또 이 거리 재가 막 난리가 나요, 이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기울기만 제대로 읽어내셔도 문제 풀이가 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이제 기울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게 생각나는 대로 나갈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발레려서 해도 참 괜찮다. 알았지? 본인이 이거를 써먹 비율을 알기 위해서 이쪽에서 발레려서 가로분의 세로가 기울기의 의미를 주고 있다. 이거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연립 같은 거 안 하게 돼요. 그럼 되게 내가 도형스럽게 푸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막 이제 점점점 올라옵니다. 하나 더 해볼까? 안 어렵지? 하나만 더 봐봐.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반지름은 한 루트5짜리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까지는 공부를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잖아. 그리고 원에 대해서 대단한 거 물어보는 건 아니라서. 자, 보세요.
요 접선입니다. 그 원에다가 접선을 썼어. 여기가 5,0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 하나 있나 봐. 여기 접점이 P거든? 접점 P. 이 P점 좌표를 구해봐. 첫 P 좌표 구해봐. 이런 거죠. 다 내신 문제. 일단 좌표 구해봐. 이쪽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점피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잖아. 이게 좌표 구하라 그러면 애들이 연립을 환장한다는 거야. 그치, 막 방정식을 이런다고. 자, 이제 해볼게. 자, 우선은 여기서 접했습니다. 원래 중3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만 있었으면 다 아시죠? 원이랑 직선이 접하면 여기를 접점은 반드시 어디랑 연결돼야 되고 몇도 표시하셔야 되고 반드시 이거 하시는 거죠. 무조건 이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렌지가 반지름이니까 얼마입니까? 루트 오란 사실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나중에 이거 90도 표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뭐라 합니다. 그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90도 표시가 없으면은요 뭔가 깨져요. 자꾸 생각이 발전이 안 생기거든요. 문제를 풀 때 체크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게 5죠. 그러면은 요 길이 왠지 한번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피타고라스인데 얼마가 됩니까? 2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자, 그럼 말해보겠습니다. 요 직선 L, 저 직선 L의 기울기는 얼마짜리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인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산을 요렇게 타고 가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도 나와요. 이 오컴하고 지나니까 이 직선 구하는 것도 이제 게임은 끝났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면은 봐봐. 여기가 원점이고요. 이게 P인데요. 이게 루트 5입니다. 이게 2루트 5고요. 이 길이가 5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야. 맞지? 내가 이제 여기서 살짝 보이는데 일로 발을 내린 사람은 이제 조금 이제 활동이 생긴다. 활력이 생길 거야. 일로 발 내렸지. 그러면 중2 때 제일 중요한 그림 아니야 이거? 맞지? 중2 때 닮으면 이거 이 그림밖에 안 하거든. 그럼 잘 봐라. 기억나 이런 거? 동그라미 여기 X 여기 동그라미 이런 거 알지 그치?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봐봐. 이게 지금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라는 게 탄젠트 요거 X 말하는 거잖아. 2대 1. 그럼 이게 2대 1 이거 몇 대면? 2대 1. 그치? 또 여기서 몇 대면? 그럼 2대 1이네 이것도. 그러면 2대 1 대 몇이야? 근데 진짜 루트거든. 길이가. 5호?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이 길이가? 바로 알았네 그치? 여기 원점이었는데 여기. 몇 컴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필요가 없다. 이거 적는 거 의미 없어 이쪽은. 교딩이 이렇게 하셔야 돼. 뭘 적고 다시 해보면 되지. 스스로. 그러니까 좌표를 구하고 싶은데 막 이 원이랑 막 직선 막 연립한단 말이야. 진짜 나중에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와, 나 돌겠다 진짜 이거. 연립하다 보니까 식이 이만해진다. 이 느낌이 생긴다는 거야. 근데 제발 발 내리고
90도 표시하고 닮은만 보시면 돼. 알았지? 요런 예제들을 가지고 좀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 것을 쌤은 추천드려. 알았지? 그렇게 하시면 돼. 정리해 주시고 다음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를 괜찮을 것 같다 우리가.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의미 해석이 필요해요. 참고사항 하나 주세요. 여기가 뭐 1, 2, 3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도 1, 2, 3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1,1, 여기 1,3, 여기 3,1, 여기 3,3이 있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 그래서 여기 뭐 색깔칠한 곳에 막 점들이 되게 많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각형에 내부 그리고 경계 포함할게요. 경계를 인정하겠다. 정사각형의 내부 경계 포함. 거기에 있는 점을 P라 그러고 X,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P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다 P 다 가능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죠. X 플러스 1분의 Y 플러스 2. 이 친구의 최소를 한번 구해줄 수 있겠니? 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게 이거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기울기라는 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탄젠트 세타 또는 가로분의 세로 만약에 점이 이렇게 있어서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여기를 뭐 A, B라고 하시고 여기를 B라는 점을 C, D라고 했을 때 요지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을 아시죠? 여기서 가로, 세로, 고조 날려서 요 직각을 만든 다음에 이거분의 이거라고 한번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요 길이는 X좌표 차이를 체크하시는 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게 방향 똑같이 빼라 그러죠.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서 여기를 뺄 거였으면은 기울기가 이제 C에서 A를 뺀 거분의 C-A분의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배워드릴 텐데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 분수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겠죠? 설명 다 들었으니까. 이게 일천치지. 그치? 이거 뭐야? 정체가. 이거 한번 읽어보자. 뭡니까? 요 점이랑 몇 컴마면? 그렇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죠. 이렇게 이게 읽혀야 합니다. 이 분수가요, 그냥 분수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약간 X좌표분의 Y좌표의 느낌의 분수들은 다 기울기 독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X, Y는 여기 있는 점 다 된다는 소리고 경계 포함해서 내부에 있는 모든 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뭐 이쪽이겠지 뭐. 이 정도의 마이너스 1이 있고 한 놈, 두 놈, 여기 마이너스 2, 여기가 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거 하나 골라서 연결했을 때의 기울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점이 되게 많잖아요. 뭐 만약에 얘를 연결하면은 이런 기울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선택하면은 이런 기울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가 이제 물어봤던 건 뭐냐면 기울기의 최대 최소였던 거죠. 기울기의 최대 최소. 그럼 기울기가 제일 커지려면 내가 보기엔 이런 포인트들은 아니고 요 점을 연결할 때가 기울기 제일 크지 않을까요? 그죠? 제일 그죠?
가로 세로 비율이 커진 거고요. 요 점을 연결했을 때가 요 직선의 기울기가 미니멈 같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의 기울기를 재면은 최대값이고 이 친구의 기울기를 재면은 최소값이 되어버리면서 이 분수의 최대값은 이 친구의 기울기, 이 분수의 최소값은 이 친구의 기울기를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해 볼게요. 그래서 자 현재 최대값이라는 것은 저 고정되어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이기 때문에 1,3을 연결하시는 기울기다. 자, 뺀 거 가시면 되니까 기울기가 2분의 5라는 게 어렵지 않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고정되어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요 점을 연결하시는 기울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저기는 아마 3,1이겠죠? 그래서 기울기 재시면은요, 뺀 거 하시면 되기 때문에 4분의 3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x좌표분의 y좌표의 이런 분수 모습을 만났을 때는 이 친구는 기울기구나. 이 해석이 들어가셔야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이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기울기를 설명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얘기를 볼게요. 할만하지, 그지? 어렵거나 그렇진 않지. 직선의식 구하기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 재밌는 거 되게 많네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 중에서 어렵고 재밌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자, 직선의 방정식 구하기입니다. 요거 흐름을 잘 보세요. 잘 봐. 참고사항이야. 알긴 알더라고. 우선 이거부터 한번 해보자. 만약에 기울기가 3짜리고요. 그 다음에 1,5를 지난다.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1,5를 지나고 기울기 3짜리 직선이 있다. 요거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우니 이거? y를 붙인 다음에 3 하고 가로치지. 그치? 그 다음 어떻게 해? x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뒤에다 얼마 더해줘? 이렇게 직선 세우는 건 다 알지? 그치? 왜 저렇게 식을 세워? 왜 저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저를 주면 무조건 지나가요. 그러면 저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야? 아마 이해 잘 못할걸? 나는 이해하지만 아마 너희보다 동생들이 네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 저게 왜 저렇게 식을 세우면은 저게 기울기가 3짜리고 왜 1,5를 지나는 선이 되는 건지. 이걸 제대로 설명한 애들 쌤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희한하다는 거죠. 이게. 다 아는데 설명을 잘 못한다. 그래서 저렇게 하래?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저렇게 하면 된대. 내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왜 이렇게 식을 세웠는지를 얘들아 이거 이렇게 세우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치? 이건 알지. 내가 아는 거를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를 좀 깨닫자 이거야. 잘 봐. 지금 여기에 1,5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자. 거기 지나간다고 그랬지. 그리고 기울기가 3짜리 직선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선이지 않을까 싶다. 맞지? 이거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거냐면요. 이게 도형의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는 대부분이야 거의 99%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세운다는 마인드로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이 너무 많아요. 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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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점 수많은 점들이 도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취의 방정식의 마인드로 갑니다. 잘 보세요. 내가 1,5를 지나면서 기울기 3짜리 선이 있다는 거야. 내가 이거의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 그러면 자신 있게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아무 데나 한 점을 골라서 여기를 x, y라고 할 수 있겠냐고.
그냥 세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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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직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세로 보조선을 만들었을 때 얘들아 이 가로 세로 몇 대 몇일까? 1대 3이겠지. 기울기가 얼마짜리이기 때문에 3짜리니까 여기다가 집중하는 거야. 기울기 3짜리구나. 그러면 쌤 말은 1,5랑 어딘지 모르는 점이 되게 많다는 거고, 그럼 내가 얘랑 연결하는 기울기를 재면 무조건 3이어야 한다 이거야. 이 점이 어디에 놓여져 있더라도. 그치? 이해되지? 그럼 계산해볼게 기울기를. 그러면 뺀 거분의 뺀 거니까 x-1분의 y- 얼마가 돼? 이렇게 되잖아. 이게 무조건 얼마여야 한다는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직선이라고. 이게 직선이야. 이걸 정리하고 넘긴 것 뿐이지. 니네가 함수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근데 이렇게 해야 의미가 더 산다는 거야. 근데 여기다 양변에 x-1 곱하고 5를 넘기면 될 거 아니야. 넘겨주니까 그러네. y는 3에다가 누구 곱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직선의 방정식에 이 모습을 좀 기억해 얘들아. 알았지? 여기서 만들어진 거고 이걸 정리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고정된 점 하나랑 어디인지 모르는 수많은 x, y들을 어디를 연결해도 비율이 안 바뀌었을 거다 이거야. 직선이니까요. 그래서 니네가 시를 그동안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를 봤는데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군.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이걸 보면은 1,5를 지나고 기울기 3에다 읽어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제대로 읽지 못하면서 이게 완전히 역순이 된 거야 지금. 알았지? 이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야. 알았지? 기울기가 절대 변치 않을 거다. 고정된 점에서 어떤 점을 바라보더라도 여기를 바라보건 여기를 바라보건 여기를 바라보건 여기를 바라보건 가로 세로 비율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게 직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기울기가 일정하다 이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그래서 다 알고 나서 이렇게 써먹으시면 되는데요. 그 중간 작업이 애매해지면은 기울기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거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사항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식 구하는 건 되게 쉬워요. 사실. 그래서 요거 설명할게요.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만약에 그 기울기가 m자리고 설명할 것도 없는데 이거는 기울기가 m자리고 y절편이 n자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라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때 가장 기본이죠. y는 mx 더하기 n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웁니다. 순서 좀 바꿔가면서 할게요. 자, 이게 기본적인 직선의 방을 세우는 가장 기본 매뉴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기울기가 m자리인데 한 점을 지난다. 그러니까 a, b를 지나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처럼 뭐 y는 뭐 mx 더하기 k 놓은 다음에 대입해서 푸는 건 중학교 애들이 하는 작업이고, 고등학교 애들은 y를 붙인 다음에 기울기를 붙이고 이 지나는 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죠. 여기다가 x-a 하고 이렇게 식을 세운다는 걸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저게 기울기 일정 조건을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쁘게 정리하면 저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습으로는 두 점을 알게 되죠. a, b랑 c, d를 지난다. 원래 그 직선의 결정 조건은 지나는 점 2개 있으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두 점이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기울기를 먼저 구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두 점을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구하세요. C에서 A를 뺀 거분에
D에서 B를 뺀 거. 요거를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은 지나는 점을 2개나 아니까 아무거나 고르세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하셔야 되고, 그래서 y는 미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울기 적어줍니다. c-a분의 d-b 하시고, 지나는 점 a, b라고 보셔도 되고요. 요거 c,d로 가셔도 문제 생기진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번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절편 방정식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 특히 명제 같은 데 가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절편 방정식이라고 하죠. 절편이라는 건 축을 통과하는 부분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선이 이렇게 지나가다.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더라. x절편이 a고요. y절편이 b짜리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이상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요런 디자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x절편분의 x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신 다음에 y절편분의 y를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는 1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요거는 꼭 이렇게 식을 세워야 한다. 필요할 때. 여기 안 세워지면 되게 불편한 일이 생기고 심지어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절편을 알 때는 직선의 방정식을 웬만하면 이렇게 끌고 가세요. 그냥 기본 폼이 잘 맞아야 문제가 잘 풀립니다. 확인해 보시면은 x절편이 a가 돼야 되니까 y에다 빵 집어넣으면 x가 a가 돼야 되는데 y에다 빵 대입하면 이게 없어져요. 얘가 1 돼야 되니까 x가 a 맞잖아요. 그죠? y절편이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에다 빵을 집어넣으면 y가 b가 돼야 됩니다. b 집어넣으면 1 되는 거 맞죠? 완벽하게 절편을 맞춰놓은 방정식 구조예요. 그래서 저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근데 복습 차원으로 한번 한 거고요. 설명하는 게 뒤에 뒷부 먼저 보려고 4페이지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 4페이지.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 위치 관계라는 거는 이게 그 맞나 안 맞나 이런 주제다. 맞나 안 맞나. 교점이 있어 없어 이런 뜻입니다. 계속 그래요. 어떤 도형 배우더라도 위치 관계 이러면은 만나냐 안 만나냐, 직선과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 교점 몇 개냐 이런 질문이었죠. 1학기 때. 이번엔 두 직선이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뜻입니다. 위치 관계가 되게 많지는 않으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교점이 하나 할 수 있고요. 만나지 않을 수 있고요. 일치할 수 있고요. 수직 관계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관계가 있죠. 자, 내가 만약에 요거를 내가 만약에 L직선, 뭐 M직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직선을 실 간단하게만 적어놓을게. 만약에 L직선의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빵이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 y는 mx 더하기 l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알았지? 그거는 중2 때 하는 거라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첫 번째 위치 관계. 첫 번째. 이렇게 교점이 하나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교점이 하나일 때. 이렇게 되려면은 이 두 직선의 기울기만 다르면 되는 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xy 상수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이렇게 분수 만드시는 겁니다. x 계수끼리의 비율과 y 계수끼리의 비율이 다르면 됩니다. 그래서 x 계수끼리 분수 만드시고 y 계수끼리 분수 만들어서 요거 둘이 다른 비율의 값을 가지면 이 두 직선은 기울기가 달라요. 무조건 교점이 한 쌍이 나오고 한 쌍에 해가 등장을 한다. 교점 한 개 나오는 케이스. 기울기 다르다는 의미. 자, 두 번째 위치 관계.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 평행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평행 되려면 기울기는 똑같아야 되고 절대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x 계수끼리의 비율과 y 계수끼리의 비율은 같아야 해요. 그래야지 기울기 똑같다는 뜻이고, 근데 추가적으로 상수항의 비율은 다른 값을 가져야 저렇게 평행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교점이 없다 그래요. 만나지 않는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이렇게 일치할 때가 있죠. 둘이 포개어졌을 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럴 때는 x 계수끼리의 비율과 y 계수끼리의 비율과 그 상수의 비율이 완벽하게 모두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포개어지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고, 네 번째, 수직 관계 되게 중요하죠. 수직. 서로 직교한다. 직교할 때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오늘 증명해 줄 건데, 기울기의 곱셈이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얘 기울기랑 얘 기울기를 구해서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 x 계수끼리 곱하시고요. y 계수끼리 곱해서 더했을 때 0이 된다. 얘들아, 요거 외워야 돼. 알았지? 요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아래쪽에 4페이지 아래쪽으로 치워야 되겠습니다. 외워야 돼요. 알죠? 자꾸 넘긴 다음에 중학교 때처럼 그 폼 만든 다음에 하시면은 한 번 밀리고 두 번 밀리고 식 복잡해지면 정리도 힘들어집니다. 한 번에 가셔야 돼요. 자, 두 직선이 직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봤어요. 이거 설명하시오, 증명하시오. 서술형으로 여러 번 봤거든요. 올해도 나올 수 있잖아요. 애들이 되게 약간 방심하는 느낌이죠, 저게. 맨날 쓰는 건데 증명하라 했더니 증명을 못 하겠네. 이럴 때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두 직선이 이게 서로 직교를 하려면은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이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진짜 왜 그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봐. 원점에 걸어놓고 합시다.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 직선을 내가 Y는 AX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친구랑 수직으로 가는 어떤 다른 직선 하나가 있습니다. 이 친구의 직선을 Y는 내가 BX라고 한번 이름을 적을게요. 우리 주장은 지금 이제 원점에서 둘이 교점이 생겼는데 A, B 둘이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라는 주장이죠. 그게 진짜 맞나 확인해 봅시다. 해볼게요. 자, 여기가 수직이에요. 원점에 걸고 해도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딴데 여기서 하늘에서 하는 거 여기서 다르진 않거든요. 잘 보세요. 여기를 내가 제일 이쁜 점 1로 잡아보겠습니다. 1,0을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선을 날려서 교점 두 개를 잡아요. 이렇게 잡아서 내가 여기는 원점,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보면 알겠지만 이 A점의 좌표는 X가 1인 순간 여기다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1,A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점의 좌표도 X가 1인 상태가 확실하고 여기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1,B라는 게 확실합니다. 되시죠? 그 다음에 내가 요 색깔 칠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이거 하겠다는 얘기죠? 5A 선분의 길이를 제곱한 거에다가 5B 선분의 길이를 제곱을 하면은 이것은 AB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랑 같아야 된다.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이게 쌤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증명일 거예요.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있을 거리 이게 있을 거야. 자, 가볼게. 자, 원점은 원점이야. 5A 제곱이라는 거는 원점이랑 이 친구와의 거리 제곱이라서 루트가 없어요. 그냥 1의 제곱에 A 제곱만 더하시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1 플러스 A 제곱을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B 제곱은 원점이랑 이 친구와의 거리이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1 더하기 B 제곱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이건 y축의 평행한 선이라서 x좌표가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 a에서 요 b를 뺀 게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a-b가 ab 선분의 길이가 되고 요거를 제곱하시면 되겠어요. 전개 좀 하면은 봐라. 이 a제곱이랑 b제곱은 이쪽에서 없어지죠. 그럼 이쪽에 2만 남았고요. 이거 전개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2ab가 생깁니다. a제곱 b제곱은 없어진 거예요. 따라서 이 약분했더니 뭐 이런 결론이 납니다. 가장 깔끔하죠? 그래서 그렇구나. 기울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서로 수직 관계에 놓여져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오늘 메모하셔야겠죠. 아래쪽에 메모할 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마이너스 1인지 아셔야죠.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를 되면 직교라고 하는데 왜 직교인지를 모르면 진짜 안 된다는 얘기죠. 직교 조건은 그러니까 그 형 교과 과정에서 기하를 뺀 나머지 전 과정에서는 수직은 이거밖에 없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거 밖에는 없거든. 기하 가면은 한 개가 더 있어. 수직이라는 걸 설명하는 방식이. 그거는 기하 안에서만 설명하는 부분이야. 벡터를 알게 되면 알수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기하 특강 듣는 사람들은 그걸 배우게 됩니다. 후반부에 가서. 근데 이제 이거랑 이것도 좀 잘 아셔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1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직교인데 그럼 곱이 1이면 뭘까 이거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관계거든요. 위치 관계가. 곱이 1인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중요하다면서 1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 중요하다. 이거 내가 우선 적어놓고 할게. 기울기의 곱이 1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일자리인 여기가 일자리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 상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다. 고사들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대칭이 나왔구나. 이 때문에 다 죽는 거죠, 고사들. 고3 수학의 메인이 대칭이에요. 저거를 읽지 못하면 계속 구수로건 삼각함수건 문제가 풀리질 않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봐봐. 그냥 참고사항이야. 이해를 해보자고. 이런 그림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XY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A, B라는 점이 있는 거야. 여기 A, B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 가정을 하고 내가 여기 선을 한번 연결해봤어. 이렇게 L1이라고 하지. 여기 원점입니다. 그럼 이 직선은 그러면 기울기 얼마짜리죠? A분의 B짜리가 됩니다. 여기 원점이니까 원점이랑 요거 있는 기울기를 구하셔도 괜찮아요. 원래 갈래였을 때 이게 가로분의 세모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와서 같은 대칭 상태로 이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 있어서 여기에 B, A라는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L'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저 왼쪽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 L'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짜리냐면은 누가 뭐라 해도 B분의 A짜리인 거죠. 그쵸? 이 원점이랑 B, A를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 둘이
둘이 곱이 1이 되는 상태죠. 곱이 1인 상태. 그럼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이 중간에 y는 x가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b,a고요, a,b거든요.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은 b,a랑 a,b를 연결하는 직선, 이 노란색 기울기는 이렇게 뺀 거분의 뺀 거니까요. 이게 a-b분의 b-a가 됩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가 돼요. 이 노란색이. 이해되시죠? 이 노란색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인 거 알고요. 얘가 기울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서로 수직 관계를 들게 됩니다. 계속 발을 내렸을 때 수직이면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였던 거다. 맞지? 이쪽으로 발을 내리면은 요 길이가 B가 되고 요 길이가 A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X좌표, Y좌표. 그러면 잘 째려보시면은 요 색깔칠한 삼각형이랑 요 색깔칠한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 됩니다. 뭐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똑같은데 합동이지? 합동이 돼버리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까지 같아진다. 맞지? 그리고 얘는 원래 기울기 1짜리라서 이게 여기가 45도고 여기도 45도다. 근데 요 각이랑 요 각이 똑같다. 그러니까 나머지 요 각이랑 요 각도 어쩔 수 없이 같은 거다. 이해되시지? 따라서 요 L1 직선과 이 L2 직선은 기울기의 곱이 1짜리인데 기울기의 곱이 1이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봐.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이 원점이었거든. 이 L1과 L2의 L'2라고 그래요. 이 L1과 L2의 교점이 원점인데 그 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이었던 거야. 현재 얘는 가장 이쁜 y는 x였던 거고 얘가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 하늘나라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이 구조는 깨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 1짜리인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 이해가 되시니?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만약에 이제 y는 2x 더하기 5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y는 2분의 1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애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직선 두 개가 나왔잖아. 근데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돼? 그럼 여기다 감정을 실으라는 소리야, 쓴다는. 저게 의미가 있는 거야, 저게 지금. 그러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은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많이 쓰는 거라서 애들이 다 알고 있는데 기울기의 곱이 이렇게 1이 되는 순간에 두 직선을 줬는데도 여기다 감정이 안 실리면 그게 또 어려워진단 말이야, 문제가. 자, 기울기의 곱이 1이지. 어떻게 판단하시라는 소리냐면 제가 어떻게 하시라는 얘기냐면 우선 대충 그려봐. 이렇게 있고 이런 상태의 두 선이 하나 있는 거야. 얘가 요 직선이고 얘가 요 직선이 되면 되겠지 뭐.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있거든 지금 둘이. 그치? 이 점이 있단 말이야 지금.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짜리인 선이 있다는 소리야.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대칭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야. 뒤에 가서 알겠지만 이 파란 선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요. 이해되니? 왜 각이 똑같잖아요, 둘이. 그럼 내가 이 점을 찾아볼까? 이 점은 이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연립을 하자 하면 되겠죠. 2x 더하기 5는요
2분의 1x 마이너스 1 가시고요. 넘겨서 빼버리면은 우와 2분의 3x 5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고 3 약분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x가 마사가 나오네. x가 마사가 돼버리면은 y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같은데. 잘했지? 여기. 그럼 얘가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근데 이 파란색은 기울기 얼마짜리야? 이게 무조건 1이라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았지? 이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 1짜리라는 거를 모르면 다 안다고 나중에. 따라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이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세워줍니다. 이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가 1짜리이기 때문에 y는 x 적어주시고요. 마사, 3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마사 집어넣으면 마삼 나와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느낌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포인트예요. 이해되시나요?